자, 15장 1절 그 확인 문제 3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이 선언되어 있을 때 1에서 5의 각 값을 저장할 포인터를 선언하세요. 변수명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배열 선언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배열 선언은 포인터 배열이죠. PS는 배열 요소의 개수가 5개인 배열이고, 그 배열 요소의 형태는 캐릭터 별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티저 2차원 배열이네요. 2행 3열의 그런 형태로 2차원 형태로 선언된 인티저 배열.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포인터와 관련해서는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 5개짜리가 메모리에 잡혀요. 그러면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문자열을 초기화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려볼게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은 PS가 되고 얘가 만약에 1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두 번째 배열 요소는 104번지, 세 번째는 108번지, 네 번째는 112번지, 116번지 이렇게 5개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요소는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있는 거죠. 4바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104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116번지부터 119번지까지 그래서 총 20바이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의 형태는 배열 요소의 형태는 요거 하나하나가 캐릭터 포인터형인 캐릭터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기 이제 5개가 이렇게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 초기화하지 않으면 여기 쓰레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초기화를 했죠. 여기 보면 각 그 배열 요소들을 문자열로 여기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들이 이 포인터 배열에 직접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저장될 공간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4바이트 공간에 포인터 변수들만 메모리 확보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포인터 배열도 포인터 변수들이 메모리에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들이 초기화되는데 초기화될 때 오른쪽에 이렇게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자열은 어떻게 된다? 메모리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시작 주소값만 여기에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볼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베이스볼은 어딘가에 메모리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즉 읽기만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거죠. 그런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read only 즉 읽기만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그러한 RO 데이터 영역, read only 데이터 영역에 이 문자열 상수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BASE, BALL 물론 끝에는 널 문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거기가 만약에 500번지부터 저장이 됐다. 그럼 500, 501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첫 번째 문자인 B의 주소값 이 500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 500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500. 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PS1이 될 겁니다. 제로. 첫 번째 요소인 거죠. PS가 배열이니까. 여기는 PS2가 1이 될 것이고, 요거는 PS2가 될 것이고, 요건 PS3, 요거는 PS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풋볼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OOT BALL 넓은 문자 들어가고 여기가 600번지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60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600. 요 첫 번째 요놈의 주소값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PS0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PS1은 이렇게 연결하고 실제로 PS0가
베이스볼이라는 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건데 가리키는 건 이 B 하나만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고 요 B가 하나의 문자니까 그 문자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죠. 여기가 PS0는 이 B 하나만 가리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즉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만 가져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문자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애널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있으니까 이 PS0의 값, 즉 500번지를 가지고 그 위치로 가서 주소 계산을 하게 되면 501, 502, 503 이렇게 차례대로 증가가 될 것이고 이 문자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 자, 마찬가지로 발리볼, 그다음 스위밍, 골프 이런 것들이 쭉 다 여기에 RO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PS 우리 확보해 놓은 포인터 배열에는 쭉 연결이 될 것이다. 이게 PS예요. PS가 2차원 배열인 거죠. 포인터 배열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차원 배열인데 이 ARY는 메모리 공간에 직접 잡히는 거죠. 2행 3열 형태로 이렇게 2행 3열 형태로 잡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초기화가 1, 2, 3, 4, 5, 6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초기화식의 왼쪽에 배열이 왔기 때문에 요 2차원 배열이 왔기 때문에 직접 얘는 값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ARY고 이거는 ARY0 부분 배열명이 되는 거죠. ARY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인티저 3개짜리 배열에 보면 여기 이제 인티저 3개 자, 여기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인 거잖아요. 이 배열의 배열명이 ARY0고 두 번째 행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의 배열명은 ARY1 이렇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PS를 저장할 포인터를 선언을 해라. PS는 배열명이에요. 배열명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요놈의 주소값. 자, 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뭘 가리킨다? 얘를 가리킨다. PS0. PS0의 형태가 캐릭터 별형이니까 결국 캐릭터 별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선언이 되겠네요. 즉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이중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엔 어떻게 선언합니까?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P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ARY 두 번째 ARY는 요놈이고 2차원 배열의 배열명이죠. 그래서 다차원 배열의 배열명을 저장하는 포인터. 당연히 배열 포인터겠죠. ARY 입장에서 보면은 ARY0, ARY1 이 두 개의 배열, 즉 인티저 3개짜리 1차원 배열 2개를 모아서 만든 2차원 배열이죠. 따라서 ARY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배열 요소는 ARY0가 되는 것이고 ARY0의 형태는 인티저 3개짜리 배열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의 시작 주소,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ARY가 요놈의 값이니까.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배열 포인터다 그러면 포인터 선언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포인터 P 앞에 별 붙여주죠. 그 다음에 가리키는 자료형이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이니까 인티저 3개짜리 배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기본 자료형과 응용되는 형태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해석을 컴파일러가 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만 선언을 해주게 되면 P는 포인터입니다가 안 되고 P는 배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P는 얘도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죠. 5개짜리. 얘 P도
인티저 포인터 변수 3개짜리 포인터 배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P는 배열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 P는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는 포인터인데 가리키는 놈이 배열인 거죠. 배열 요소가 3개인 배열. 그 배열 요소 형태는 인티저이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ARY0. 자, ARY0를 저장할 포인터를 선언하래요. ARY0는 ARY의 첫 번째 부분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의 즉 하나, 둘, 3개짜리 배열의 배열명이고 그래서 이 배열명을 저장할 포인터를 선언을 하면 되는데 인티저 3개짜리 배열의 배열명을 저장하는 것은 단일 포인터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P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4번에 보면 PS2의 주소를 저장하래요. PS2는 요 놈 있잖아요. 그렇죠? 요 놈.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캐릭터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이 108번지가 그 시작 주소 값인데, 즉 PS2 요 캐릭터 포인터 변수 하나의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할 포인터니까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이중 포인터가 되겠네요. 4번도 캐릭터 이중 포인터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5번 보면은 ARY의 주소 ARY를 보면은 이건 인티저 2행 3열의 배열이죠.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ARY 앞에 주소 연산자 붙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수에 또는 어떤 배열에 시작 주소값을 저장을 한다. 그러면 포인터 선언이 필요한 거고 그 포인터는 그 변수나 배열의 자료 형태만 알면 쉽게 선언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즉 ARY 형태가 뭔지를 파악하면 바로 선언이 가능하다. ARY는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인티저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인티저 ARY 2, 3. 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초기화해놨고 자, 이 ARY 배열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이 이름이니까 이름을 빼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은 나머지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ARY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ARY 배열에 자, 여기 주소값을 저장을 한다면 포인터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한다? P 앞에 무조건 별 붙이고 가리킬 자료형 즉 ARY가 되겠죠? 이놈의 형태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자, 인티저 2, 3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기본 자료형과 배열이라고 하는 계속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구문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뒤로 붙여준다 그랬죠. 2, 3을 다가 이렇게 2, 3 붙여주고 그냥 놔두면은 P는 포인터입니다 안 되고 P는 배열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놔두면은 뭐가 되냐면 P는 2행 3열의 2차원 배열이고 그 배열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이 인티저 별형인 그러한 배열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다 반드시 괄호가 필요한 거죠. 괄호 붙여줘야지 P는 포인터입니다.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는 2행 3열 인티저 2행 3열의 배열인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네요.